예, 안녕하십니까. 자, 또, 자평진전을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평진전이라. 격국론이죠. 예, 격국론. 이분이 심해점 선생이 말씀하시기를요. 어프론도 반대를 하세요. 예, 어프론도, 마지막 장, 3권의 11장, 논 시설 때 시자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설 말씀서자. 예.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몇 시에 태어나서 무슨 격이라고 좋다라고 하면서 잘못됐다는 거예요. 전 하고도 또 잘못 전해진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극제를 하는 게 있어서 극하고 제하는 것이 있는데 시기를 구분하지 않고 그렇죠. 시기를 구분하지 않고 뭐라고 하셨냐면 상왕 왕한 것은 상하게 하고 이게 이제 극이죠. 그러니까 상왕 붙들 진짜요. 부억 그렇죠. 약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뭐냐, 제하고 극하는 것을 시기를 논하지 않고서 이런 거 왕하면 무조건 상하고 약하면 구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잘못됐다 라고 하시는데, 그러면서 이분이 말씀하시는 건 결국은 업브론도 좀 말씀을 하시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절대적으로 이분이 말씀하시는 건 업브론은 안 된다, 격국론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격국은 뭐냐 하면 결국은 원령을 중심으로 해서 그 원령이 투출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격을 잡고 그 격에 따라서 도와주는 신과 구해주는 신, 상신과 구신이에요. 그것이 있음으로써 특히 흉격은 그 격이 운이 왔을 때, 격운이 왔을 때는 확실하게 운이 좋아진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여기서는 지금 치운론이죠. 논정관 치운론을 하시는데, 마찬가지예요. 운에서도 역시 일자를 하나의 팔자를 에 대해서 하나의 글자대로 하라. 그 이치는 아주 매우 정치하고 그 법은 매우 활발하다, 활동적이다. 단지 대략지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뭐냐, 변화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으니 불가니아라라고 해서 억지로 꾸며서 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정의인데 1번의 정의를 말씀을 하세요. 정관에서 치운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정관이 소통지격, 이렇게 관통하고 있는 격은 분이배지, 나누어서 짝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관격에서는 무엇을 쓸 수 있냐면 재성과 인성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재성은 뭐예요? 정관을 도와주는 상신이 될 것이고요. 인성은 재성을 구하는 구신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일주가 조금 약하면 뭐를 취한다? 일주를 돕는 신. 그러니까 요게 인성을 쓰라는 것이고요. 관성이 조금 가벼우면 즉 조관, 관성을 돕는 용신, 즉 재성을 쓰라는 거예요. 만약 관성이 투출했다면 불가봉합, 합을 하는 건 별로 안 좋다는 거예요. 결국 관성과 합하는 건 뭐 있어요? 식신이잖아요. 식신이 합을 하면 안 된다. 물론 상관은 어때요? 또 그걸 깨러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식상은 여튼 피하는 게 좋다.
그 식상을 피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한 거냐 하면 이 인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관성인데 천간으로 인성이 투출되면 천간으로 식상운이 들어와도 아무 관계 없어요. 이 인성이 막아주니까요. 또한 불과 잡살, 이거 살이 끼면 안 돼요. 살이 끼면 어떻게 한다? 어떻게든지 살을 합살 유관을 해줘야 돼요. 합살 유관을 해줘야 돼요. 이 살을 잡아주는 건 뭘까요? 뭐 비겁이나 이런 게 있어요. 또 불과 중간에 겹쳐서 관이 또 끼면 안 돼요. 정관격이라고 해서 이렇게 관이 많다 하면 안 돼요. 오늘 첫 번째 누구의 사주냐 하면은 이분의 사주인데요. 설상공의 사주인데 관이 이렇게 둘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중간이냐 아니에요. 이거 무게중심으로 달아보면 금이 오히려 미달이 돼요. 그래서 이건 정관격이에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요. 중간이 되면 안 돼요. 불과 중간이에요. 그리고서 지지에서 또 형충도 꺼려요. 지지에서 형충도 꺼리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묻지도 말아라. 무슨 격으로 취해서 나갈지를 묻지도 말라는 거예요. 파격이다 이건. 그러면 뭐예요? 모두가 불리할 뿐이다 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이게 아주 정관격에 아주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자세히 살펴야 될 이 정관격의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재성과 인성을 우선적으로 찾아봐라 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만 오늘 1번만 있는 게 아니죠. 2번, 3번, 4번까지 있으니까 물론 이제 각자 사례 명점마다 틀립니다. 자, 보시죠. 자, 그래서 보세요. 평주라고 했어요. 평주를 한 이 부분에서 설하고는 이 부분에 사례명저 1번과 2번을 넣어 위에 심해첨의 이론을 설명하고 있다. 설하고는 대운까지 설명하고 있다. 다음과 같다라고 해서 대운도 설명해요. 그러나 저는 이걸 설하고의 설명을 직접 그냥 이렇게 말씀으로 풀어드리지 한글로 번역은 안 해요. 왜? 뭐 그렇게 의미가 있질 않으니까 제가 그냥 해석만 해드릴게요. 자, 설하고가 이걸 간평을 해요. 물론 이건 정관격이에요. 그런데 정관격인데 이거는 신금 속에 뭐가 있어요? 임경이 있죠. 그러나 천간으로 투출은 안 했어요. 그럼 여기 경금이 있으니까 정관격이죠. 을목으로 일주를 보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인성이 있죠. 여기 재성이 있어요. 그러나 인성과 재성이 투출은 됐는데 일주가 사이에 있어서 서로 극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물론 설하고 선생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 심해첨 선생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 정관편에서. 그런데 설하고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을목이 있기 때문에 극을 하지 않는다. 아마 이건 이래서 그랬을 거예요. 아마 이거 보세요. 자, 수생목, 목국토로 해서 이 을목이 무토를 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오히려 무토가 임수를 극을 할 수 없다. 특히 인목이 여기 또 있고 해서 임수를 극을 할 수 없고, 특히 신금의 생을 받고 있는 임수가 무토한테 극을 그렇게 받지 않아서 불쌍해, 서로 장애가 되지 않는다라고 사주를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인성과 재성이 서로 불쌍해 한 것과 두 번째 사주가 무명시 사주인데 서로 같이 인성과 재성이 둘이 투출을 했어요. 그래서 투출하면서 서로 합을 했어요. 그러나 대운만큼은 또 그 무명시가 좋아요. 이것도 제가 설상공의 명도 이따 프로그램으로 해서 한번 대운을 볼게요. 대운을 보는데 역시 설하고가 얘기한 대로 프로그램에서도 얘기를 해요. 이 술운도 안 좋았을 것이고 무인대운 되면 이 사람은 끝났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프로그램에서도 그렇게 나와요. 왜냐면 미달 금체이기 때문에 이 미달이라는 것도 특수격이에요. 4.2 미만이에요. 종조오행이.
예, 종조형이 4.2 미만. 그럼 나머지 오행은 어떻다는 거예요? 4.2보다 더 다 낮아요. 예, 그래서 미달금체는 금을 중심으로 해서 토, 금, 수를 쓰는 거예요. 그럼 토를 쓰겠어요? 금수를 쓰는 거죠. 그 이유. 을목이니까요. 토를 쓰게 되면 목에 더 부담이 되니까 수금으로 흘러야 된다. 그래서 이 수로는 좀 안 좋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추군까지는 괜찮았을 것이다 라고 설하고가 설명을 하는데, 프로그램에서도 똑같이 설하고가 얘기한 대로 나온다라는 것이죠. 자, 설하고가 뭐라고 했는지 한번 봅시다. 차위론 정관편에서 설상공의 명이다. 월령이 정관이요, 겸해서 용, 재, 인, 재성과 인성을 쓴다라고 했어요. 용, 재, 인을 쓴다. 그렇지만 이 사주는 실제적으로 재성은 안 씁니다. 물론 미달종주니까 토금수를 쓰지만 재성은 안 써요. 네. 반가운 것은 재성과 인성 사이에, 중격 사이에 가운데 꼈다. 을목이. 그래서 양불상에 서로가 장애를 주지 않는다. 고로 가, 겸형 둘 다 쓸 수 있다라고 해요. 아니 그러면 무토도 둘 다 쓸 수 있다라고 해놓고 무인대운에 왜 끝났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할까요? 예, 그건 안 좋죠. 오직 금수만 쓰는 사주입니다. 그러나 추목조령, 가을나무는 메마르고 떨어졌다. 이거 영하권이라고 할 때잖아요. 예, 그러니까 좋지 않죠. 관봉생복록. 관은 생을 만났는데 또 녹을 만났다라는 것은 뭐예요? 관이 복록을 만났다라는 것은 뭐 여기 사가 있겠죠. 그리고 또 복록을 만났다라는 것은 아마 일주를 위주로 해서 인의 녹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성과 간성도 태왕하다라는 거예요. 예, 맞아요. 왜? 사화 속에 여기도 또 무토가 녹을 깔고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경우가 다 팽팽해요. 그러나 소위 신초경, 일주가 조금 가벼워요. 마땅히 조신자. 그래서 일주를 돕는 것을 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유는 7살인데 설 재생인 최미라라고 해서 재성을 설해서 인성을 생하니 아름답다라고 하지만 하여튼 어떻게 됐든 사유 금국을 이루고 해서 인성을 생하는 건 맞아요. 가문에는 방신역길 좋아요. 좋은 소리 지금 다 하고 있어요. 만약 갑신년에 이걸 바꾼다. 기운년으로 바꿀 수도 없지만은 한번 바꿔본다. 그러면 행가분에 겁재가 와서 인성을 파하니 즉 불미할 것이다 라고 해서 예상까지 하네요. 소위 한신이 한신이 합해서 시기가 부동한 것이니 부당한 것이다 라고 해서 가상의 명조까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수로는 제왕하니까 별로 안 좋죠. 그러나 그 불상인 인성을 상하지는 않는다. 그 이유 여기 있잖아요. 신금이 이렇게 있어서 서로 인수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금국으로 바뀌죠. 그래서 을해지우 행운이 북방인지라 여기서부터 정축까지요. 북방지까지. 단 행운에는 충이 되죠. 인신사에 사봉충이 됩니다. 이런 때는 좀 꼭 그렇게 나쁘다고는 볼 수 없지만 인신사회를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바쁘다라고 설명을 하면 오히려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무풍랑 아마 풍랑이 없지는 않았을 것이다. 소위 지지의 배합에서 다름이 있는 것이다. 시기가 다름이 있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 수룬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무운이겠죠. 재성이 파인해서 여기 무운에 재성이 파운해서 안 좋을 것이고 인운에 양인충관. 그러니까 이 무인대운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무인대운을. 그러면 수룬이 아니죠. 무운이겠죠. 끼칠 태자예요. 위태로울 태자. 태지 차종. 여기서 위태로움은 끝이 났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때 아마 위태로움을 느끼든 뭐하든 인생은 끝이었다라고 설명을 하네요. 설하고가. 자, 설상공의 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잘 설명했습니다. 여기 있네요. 설상공. 보세요. 이 무인년에 끝이 났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천간으로 병정화가 들어왔다 그러면 이거 저 임수가 인성이 다 막아줘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식상성이 들어와도 저 인성이 있으면 식상성이 다 막아준다니까요. 구신이. 그래서 구신 역할을 아주 톡톡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관성의 구신 역할을 확실히 하고 있다. 올해 18살이니까 지금 간목은 괜찮아요. 일주가 약하니까. 수로는 좀 그래도 나쁘진 않아요. 신월이니까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사슬 원진 뭐 이런 거에 뭐 얘기를 할 건 없지만 뭐 결혼 생활에 대해서 이때 무슨 결혼을 해 결혼 생활도 했을까요? 뭐 사슬 원진 뭐 이런 건 요즘 뭐 말이 그러니까 정통 학문이 아닌 사람들은 많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 무명시를 봅니다. 자, 무명시 6번. 오늘이 이제 사례명조가 요걸로 딱 끝나게 돼 있어요. 자, 보세요. 이게 지금 무토일주에 미월에 이건 잡기예요. 왜냐면 미월에 무토에 미월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을목이 투출하면서 묘시예요. 그래서 이건 관이 아주 강하죠. 그래서 이게 그럼 목이체냐?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이 사주는 화체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미술 해서 이게 이 뭐예요? 술미 속에 화가 있고 정화가 투출해서 미토가 화로 변했어요. 다. 그래서 화체 수금용조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금운서부터 해서 다 좋아요. 이 술음만 빼고 전부 좋은 사주가 됐어요. 그런데도 뭐예요? 심여천 선생은 정임 합의돼서 상신과 구신이 합의됐기 때문에 안 좋다라고 하는데 7급 이상 7등급 이상 못 올라갔다라고 해요. 저 위에는 상공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주는요 오히려 대운이 위에 사주보다 더 좋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저거 신월이잖아요. 신월에 태어났고 이거는 뭐예요? 미월에 태어났으니까 한 계단이 더 복이 한 계단이 더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주가 더 행복하고 더 저 윗사주보다 행복해요. 무명시라고 하지만 물론 격으로 봐서는 이 정임 합의된 것이 아주 안 좋다라는 거는 맞아요. 그러나 화체 수금용조에서 이 수가 사실은 이렇게 합을 하고 있어서 별로 좋은 거는 못 느끼죠. 그러나 천간으로 이렇게 임계 경신이 들어오면요 이거 다 풀어져요. 전부 풀어집니다. 풀어지죠. 자, 설하고가 또 이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차는 위 정관편 중에서 잡기 정관이다. 정관조요. 비록 재성과 인성이 병투를 했는데 정화가 임수가 일합해서 재인이 양실 기용 그 쓰임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참열 십간 배합 성정절에 있다라는 거예요. 고로 고관 무벌원에 있다. 외로운 관이 외롭다. 고관 외로운 관이 도움을 받을 거 없다. 더해서 묘신상합이다라고 해요. 이렇게 묘신상합이라는 것은 이 묘 속에 유금이 있고요. 을목이 있고요. 신금에 경금이 신금 속에 경금이 있어서 을경합금을 했다는 거예요. 아마 그랬다고 제가 써놓은 거예요. 이거는요. 술미상합 또 그리고 술미는 또 서로 뭐죠? 상형 서로 그러니까 합형 뭐 난리 났네요. 사실은요. 그래서 관성지근이 피손 당했다라고 하죠. 좀 사주가 약간은 불안하긴 하네요. 천원위 팔자의 근본이 약점에 있다. 이런 것이 약점이라는 거예요. 술미형과 묘신 암합을 하고 정임합을. 사실은요, 합과 형 뭐 이렇게 된 것은 그 사주에 많은 건 별로 좋지를 않아요.
논운에서 일원이 당왕, 왕하니 그래서 관성이 조금 가벼워서 마땅히 취할 것은 조관, 관성을 돕는 것을 취한다라고 해서 여기 관성이에요. 그래 수금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화채 수금이니까 금수운으로 흐르잖아요. 그래서 마땅히 조관을 한다. 경술지전엔 무가운, 여기는 아름다운 운이 아니다라고 해서 이 금운은 꺼리는데 그렇지 않아요. 해자 임계 20년은 재지라 생조 관성하니 위 일생 동안 가장 뜻 있는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뜻을 얻는 시기였다. 그럼 말년이 좋았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이거는 수금 용조로서 물론 이 정임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지로 이 금운이 들어와도 임수가 기능을 못 한다는 게 참 안타까운 사주긴 해요. 사실은 이게 수를 써야 되는데 수가 정화에 묶여 있다는 것이. 그러나 이 경신, 임계 운까지는 와서 풀어준다 라는 거죠. 그러나 또 이게 또 경금이 들어와서 을경합으로 하고 있네요. 또 이게 결국은 사실은요, 뭐죠? 오행체형론으로 저희가 보는 경우에는, 그 수금을 쓴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격이 하나 정해지고, 이게 격이거든요. 이건 지금 용신을 이렇게 잡아놓은 건데, 이게 제가 격을 여기다 잡아놨어야 되는데요. 그리고 이 신금은 격이라고 할 수 없죠. 용신을 제가 잡아놓은 거니까. 이게 격이고요. 용은 뭐 저걸 필요 없죠. 그러면 결국은 격국론으로 본다면 이 경금은 을경합을 해서 별로 안 좋고요. 신금은 이 격을 깨틀기 때문에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이 해수는 결국은 해묘미 또 목국을 이루고 있네요.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별로 여기까지는 좋은 운이 없고요. 임자, 이게 제일 좋겠네요. 임자운이. 왜? 이게 풀어주거든요. 임수가 들어와서. 개축, 이 축운도 축술미 삼형을 이루네요. 들어와서. 그래서 좀 안 좋고. 그러면 7급 이상은 좀 어려울 것이다. 라고 한 사주가 바로 이 사주인 것 같습니다. 심해점 선생님 말씀하셨거든요. 7품 이상은 올라가기 힘들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주는 얼뜬 보기에는 앞에 사주보다 좋았다라는 걸 무게중심론으로 증명을 하는 거죠. 그러나 대운을 자세히 좀 일일이 보면 그렇게 설상공보다는 좀 그러네요. 문명시예요. 문명시 1.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대운이 괜찮아 보이죠. 그러나 사주원 자체가 합과 암합 또 술미 형 이런 것이 있어서 별로 사주가 좋지를 않다. 원틀이 안 좋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임자 운이 그래도 제일 좋겠네요. 개축도 뭐 축술미 삼형이니까 뭐 삼형을 보는 수도 있지만 축대운이 들어와서 신금과 합을 할 수 있나요? 그렇진 않죠. 축술미 삼형이 좀 꺼리네요. 여튼 이 사주는 갑인대운이 되면 끝난 사주입니다. 그래도 이런 운은 썩 좋다라기보다는 그냥 무난하게 흐를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격국론으로 봤을 땐 이 경금은 관과 합을 해서 안 좋고요. 신금은 격을 깨니까 안 좋을 것이고요. 해는 해면이 목국을 이루어서 또 화세를 도와서 안 좋을 것이고요. 임자운은 아무 꺼릴 게 없어요. 풀어주네요. 임자운은 괜찮아요. 개축도 뭐 축음만 빼고 개수도 괜찮고요. 그러네요. 그렇게 해서 자세히 좀 뜯어보면 칠품을 이상은 못 되는 사주다. 고관 무거 사주다라는 게 여기서 나오네요. 사주가 그렇게 운이 좋은데도 좀 잘 안 풀리는 사주들이 있죠.
그건 원국에서 대운을 받아먹질 못해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 자, 오늘 강의는 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